앞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거짓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입자가 알아야 할 부분 정광윤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집을 비워주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 시점에서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식일 텐데요. 네. 문제는 일단 집을 비워준 세입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제도적으로 추후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소송이 들어갔다고 하면 증거 수집 방법 중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결국 실거주 여부를 확인을 해야 소송을 걸 텐데 네. 소송을 걸어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순에 빠지는 셈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 우편함을 뒤지거나 위장 방문을 하거나 주변을 탐문하는 등 사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엔 또 불법 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기존 세입자도 전입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거주를 한다는 기준은 뭡니까? 원래 집주인이 갱신해줬어야 하는 기간인 2년만큼은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네. 집주인의 부모나 자식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에도 실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집을 비워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요. 2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을 경우에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송을 가서 배상을 받게 되면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입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배상액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통과된 법안에는 몇 가지 산정 방식이 있고 이 가운데 제일 큰 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 3개월분인데요.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따라서 월세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둘째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올려받고 있는 월 임대료와 원래 받았었던 월 임대료의 차액 2년분입니다. 마지막은 갱신 거절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인데요. 이사비와 새 집을 구하는 데 든 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비용들을 포괄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세입자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